체험과 발전품을, 그다음에 목대 뱃소리, 그다음에 수주차 이렇게 4개 종목을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제작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영상 제작 또한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완료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무형의상 체험은 11월 8일과 15일 날 발전품을
푸른 산중 백발 옹이 향남북이로 한숨 돌리고 올라가세 막그레기를 타 건너왔네. 다 왔네 목깨나루 돈 내리고 단 내리세.
이 마을은 이제 은행정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나무 때문에 그 이름이 생긴 그러한 마을이에요. 작은 세제에서 이곳을 내려오다 보면 냉천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냉천동이 조선 건국 초기에 형성된 마을인데 이 은행정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한 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곳은 살민병 공이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는 마을에서 수호신을 모시는 이렇게 선앙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선앙당은 얼마나 그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냐 그러면 앞에는 수리봉이라고 하는 취봉이 내려오는 곳에 숯바위가 있고 또 뒤에는 유산이라는 곳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산줄기 아래에 성황당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목계나루 맞은편에 위치한 목계 솔밭입니다. 이 솔밭에는 100년에서 200년 된 소나무가 빼곡히 자라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일원에 있는 마을 숲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을 숲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장려해야 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그 무형유산인 우리 택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택견이 어떤 무예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미 택견이 세상에 알려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전 뭐 역사는 뭐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이것이 묻혀질 뻔한 것을 초대 인간문에 주셨던 신한선 선생님께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된 동기가 그야말로 한 무인의 한 거장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시고 또 집념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 무예 택견을 알리고자 온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오늘날에 83년 6.1자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라질 뻔했던 그 민족 무예가 바로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온 계기가 된 것입니다. 택견의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실은 지들 정확하게 좀 택견을 이 충주에서 많이 접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 논문까지 쓰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전통무예인 택견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확히 학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택견의 기원은 모호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고 어떠한 경로로 고대 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3세기에서 5세기 가량에 있었던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수박도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택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어떤 정서적인 맥락에 있어서 오늘날의 택견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여기저기 그 언론과 대중에게 이렇게 최근 많이 소개가 되셨겠지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자리가 저도 낯설지만 선생님도 상당히 낯설 것 같은데 오늘은 명인으로서 선생님을 모셔서 선생님께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직접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충주 충인동에서 태어나서 네. 여기서 대장간을 배우고 지금까지 충인동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3호 야장 김명일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 이석기 총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올해의 무형문화유산도시 학술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주시 문화재과장 정문구입니다. 시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주의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 2021 충주 올해 무형유산도시 자문위원회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학술위원회 역할까지 병행해 주신 전문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양무술의 가장 기본인 단전호흡을 하신법이나 단전호흡의 원리가 크게 들어져 있는데요. 익하는 순간 적당한 양의 들숨이 주어지고요. 자연스럽게 단전 부위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크하면서 적당한 분량의 호흡이 배출이 됩니다. 들숨, ner숨의 역할을 긴장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기합소리가 이크, 물론 이제 이런 흐야라는 형식이 나오셔 계신데 우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 철을 다루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광석을 녹여서 그 철광석을 녹여서 제철을 그러니까 쇳덩이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쇳덩이를 가지고 두들기고 담금질을 해가지고 이것으로다가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 두 가지죠. 근데 우리 충주는 이 두 가지가 다 발달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충주를 보통 우리나라 3대 철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철의 고장의 산지 계시고 또 충주 놈이 됐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춤을
유 기자님도 충주뿐은 아니셨고 김천에서 태어나셔서 6.25 때부터 아버님 박수돌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돌 아버님이 대를 이어서 작업을 하시다가 2011년에 그 지정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지정을 받으시고 이때 같이 이제 조사를 하지만 신재원 대목사님도 같은 해에 지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선철 하교선 계셔서 다 이게 전시가 되면 농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그냥 일상복에다가 띠만 두르면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하는 그런 풍물패가 되는 건데,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달천 평야에 있던 달천 농악도 달천 풍물도 이렇게 마을 풍물에서 남수산패에서 활동하시던 유명한 분들이 여기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권리풍물패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권리풍물은 어떤 공공이익을 위해서든가 아니면 공공기금을 마련을 위해서 전문적인 연의가 필요한 그런 풍물패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남수산패라든가 소대정이패 이런 분들의 모습이 권리풍물패에서 발달한 연의 형태의 풍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달천 지역에 있던 풍물패는 호미시시라고 하는 배추놀이를 중심으로 풍물을 하면서 이게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풍부한 그런 숲이었습니다. 이런 마을 숲은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마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 동제가 이곳에서 흥해지기도 했고, 또 명절이나 또는 마을 행사 또는 축제가 있을 때 윷놀이라든지 그네뜨기 또는 지신밟기와 같은 전통 놀이가 행해지듯 점침으로써 마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시 관내의 마을 숲으로 지금 현존하거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을 숲은 특이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엄정면 원궁리 옥성은 엄정면에서 그 축정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제 꺾고 올라가면 원궁입니다. 근데 원궁리 마을이 옥성 마을이 있고 하일 마을이 있는데 그 옥성 마을에서 탑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탑은 특징이 만들어지기를 연이와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정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이 동네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 그 물난리가 나와서 마을로 다 뒤덮었을 때 거기에 있는 자갈돌들을 다 들어다가 이 탑을 쌓는데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탑을 갖다가 완성하는 날 너희들 마을은 이제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기다가 이제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목계별신대가 복원이 될 때 1977년도에 복원이 됐는데 좀 철저하게 보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이 돼서 지금 무형문화재 선정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부 내륙 지방의 장터 마을 축제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목계별신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지 못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움직였다 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정되신 무형문화재로다 지정되신 선생님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 어떤 활력을 지는 요즘은 마을 경비 마련도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조금만 해줘도, 근데 이것이 맨날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관리 방안으로서 첫째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숲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역사적으로 마을 숲은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마을 공동재산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서 외연을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형 무상으로 활동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보다 큰 시야를 갖고 시민과 지역을 함께 생각하는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례가 마술의 농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다채로운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민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본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충주시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 충주시 정책이나 저 같은 위정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품격 있는 의식 있는 우리 시민 의식이 우리 충주시의 문화 정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런 기회에는 교육청 교육장님부터 이런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제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짧은 기간에 어떤 그런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잘못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나쁜 내용들을 그 옥상옥에 그런 어떤 것처럼 계속 반복한 가치와 의의가 더욱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역시 마이크를 제일 나중에 넘겼더니 제일 정리가 잘 된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목계 배신제가 우리 지역에서 지정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참 약올랐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참들 더 세밀하게들 조사를 해서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기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들이 우리들의